배우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낮에 결혼했는데도 뭐 그 지역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네요. 엄청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 장고 커플, 장동건, 고소영 커플 이후로 가장 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장소거든요. S호텔 영빈관인데 물론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죠. 저희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스타들 오시는 것만 박수치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있는 똑같이 예. 같은 입장에서 예. 굉장히 그 무슨 영화제 시상식처럼 예. 입장을 하신 모습도 굉장히 의리의리했고요. 면면들도 엄청났거든요. 이제 물론 얼마 되진 않았어요. 과거에 비교하면 250명 가량,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오셨는데 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여기는 실컷했죠. 눈여기만. 네. 근데 보면 우리 취재진들은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고 그랬는데 중국의 매체들은 그 신라 S호텔을 쭉 다 좋은 방들, 뷰가 좋은 방들을 다 예약을 해서 거기서 전부 다 중계를 했더라고요. 역시 대륙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통이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팬들이 먼저 다 선점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그 팬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 취재진이 이제 가장 전망 좋은 객실을 몇 개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빈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2층의 객실을 예약을 하고 거기서 도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둑 촬영. 생중계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거의 리얼하게 다 나갔어요. 뭐 두 분이 뭐 부케를 던지고 키스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들이 네. 소속들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한국인보다 현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소식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내부 결혼식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식이 끝나고 후에 피로연하는 모습까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뭐 참석자들이 공개한 것도 있는데 보면 송혜교 씨랑 송중기 씨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고요. 가운데 보니까 중국 배우 장쯔이 씨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인연인가요? 장쯔이 씨하고 송혜교 씨가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신랑의 송중기 씨하고도 광고를 찍으면서 친해졌던 겁니다. 사실은 네. 중국에서 한국까지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세계적인 스타가 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친밀하고 축하해주고 싶고 진심으로 이 부부의 어떤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장쯔이 씨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팬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많이 인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SNS에도 이 두 커플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송혜교 씨가 입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가 입다 보니까 그 웨딩 드레스, 그다음에 또 받았던 던졌던 부케 네.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한 고가의 명품입니다. 이제 명품이에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그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그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그 드레스인데 이제 C사 제품이에요.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제품인데 뭐 네. 대표적인 뭐 예를 들자면 미란다 커 아시죠? 네. 이제 그분께서도 많이 착용을 했던 드레스죠.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직접 사신 건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예. 하지만 빌린 돈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협찬은 아니죠? 네, 협찬은 아니고 즉 빌리신 건데 예. 어쨌든 네. 고가의 드레스를 입으셔서 굉장히 또 어떤 의지와 비는 것 같고요. 예. 부케도 또 화려가 되고 있죠. 예. 은방울꽃 부케가 사실은 뭐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게 또 엄청난 고가입니다. 내가 이제 꽃말이 되게 예뻐요. 자막에 나오죠. 순결, 뭐 다시 찾은 뭐 어떠한 행복.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이런 꽃말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값도 값이지만 꽃말이 지닌 의미가 참 예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꽤 나가네요. 가격을 제가 공개를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좀 많이 비쌉니다. 예. 네. 아니,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 꽃만 사는 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요. 유명 플로리스트가 또 은방울 꽃으로 작품을 하면 거의 1000만 원, 뭐 2천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철에 하면 좀 싸고. 왜냐면 장동건 씨, 고소영 씨 커플도 이 은방울꽃을 부케로 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또 철이 아닐 때라서 훨씬 더 비쌀 수 있다. 근데 이 은방울꽃이 유럽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받으면 행운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는 부케로서는 가장 꽃이니까 적합한 네, 꽃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꽃도 굉장히 예쁩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꽃인데 네. 그게 이렇게 좋은 뭐 그 의미도 갖고 있고 워낙 이쁘다 보니까 많은 스타들이 선택하는 부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눈물의 혼인 서약이었다고 하는데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송중기 씨 아버지가 축사를 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나 보죠?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예. 너무 소리 작다. 소리가 작다? 네. 소리가 작다고요? 크게 해라. 소리가요? 보통 이제 뭐 네. 보통 예시장 가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주재 선생님께서
뭐 신랑 신부 사랑합니까? 예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게 질문을 작다. 선언을 할 때 네, 너무 작으니까 작으니까 신랑 신부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해라. 해라. 아버지께서 이제 호통을 네. 치신 거죠. 어쨌든 그런 재미난 일도 있었고요. 네. 주례가 없는 이례적인 결혼식인데 주례 없이 어떤 식을 진행했고요. 요즘에 다만 이렇게 주례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트렌드 같기도 해요. 예. 또 보기 좋은 건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요.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대신에 혼인 서약문을 미리 작성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낭독을 하면서 이제 평생 당신의 배려자 어떤 동반자가 되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게 이제 중국 매체에서 올린, 중국 웨이보라는 그렇죠. 데에서 올린 잘 가져오셨네요. 영상인데 네. 정말 멀리서 쫙 당겨서 찍었는지 좀 화면이 좀 흔들리긴 합니다만 네네. 저렇게 결혼식 생중계로 거의 1시간 넘는 분량이 그대로 다 전달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뭐 어쨌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한데 하필 중국 매체가 저것을 보도해서 예. 배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아쉽긴 합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유럽 어딘데요? 예. 어디인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언제 무슨 비행기 간다고 또 알려주면 또 비밀입니다. 또 저희가 난리가 따라갈 수 나겠죠. 있으니까 이제 따라갈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네, 또 왠지 자제를 해야죠. 이제. 팬들이 다 따라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지금 가서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비공개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제 돌아오신 이후에는 이태원 소재 이제 집에서 살림을 차린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조광영 뉴데일리 연예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님 혹시 김주혁 씨 빈소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취재차 갔다 오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배우 아무래도 연인인 이유영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직접 뵙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계속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30일 날 이제 오후에 비보를 전해 듣고 원래 이제 지방에서 촬영 중이셨는데 이제 네. 급하게 상경하신 이후에 계속 빈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측근들의 말씀에 따르면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우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네. 김주혁 씨가 워낙 연예계의 평판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왔다 조문을 했다고 하는데 옛 연인이었던 분 김지수 씨도 과거에 같이 나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김주혁 씨하고 어제 그렇죠. 같이 그 조문을 왔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의리가 굉장히 있는 분이죠. 네. 김지수 씨. 2009년도 정도에 아마 헤어졌을 거예요. 예. 당시 여력이 한 길어 6년 정도 사귀었죠. 오래 사귀었네요. 오래 사귀었죠. 근데 이제 당시 헤어질 당시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래서 김주혁 씨 고인께서 상당히 좀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연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죠. 역시 돌아가신 김무생 씨. 예. 네. 김무생 씨도 굉장히 김지수 씨를 아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마치 친딸처럼. 그래서 사실상 며느리로 삼을 정도로 결혼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는데 역시 김무생 씨가 이제 2005년도 정도에 사별하셔서 돌아가셨죠. 네. 폐암으로. 그때도 직접 연결식에 찾아와서 오해를 쏟고 고인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양쪽을 다, 그러니까 송중기, 송혜교 씨 결혼식도 다녀온 사람,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또 빈소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심했을 것 같아요. 표현하기도 어렵고. 1박 2일 팀 중에 이제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송송 커플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이 빈소에도 조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하루 종일 뭔가 조금 그 심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도 이런 좋은 소식을 뉴스로도 접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애도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워낙에 그 평소에 그 고인이 주변 동료들도 잘 챙겨주고 스태프들하고도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애도의 표시를 표시하기 위해서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조촐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문객들의 이렇게 발길이 이어지고 정말 전 국민이 좀 추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망 원인은 사실상 지금 미궁 속에 빠져든 상황입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도 좀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취재 기자가 직접 들은 그 소속사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무척 건강한 친구였고요. 알려진 대로 술은 거의 못 먹는, 한 방울도 못하는 친구고 최근에 또 담배도 좀 끊어보려고 금연을 하려고 노력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엔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피부과 병원을 가서 매니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던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연은 아무래도 이제 그 벽에 부딪히고 전복되면서 이제 생긴 두부 손상인데,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러면 무엇이 김지혁 씨로 하여금 차가 그렇게 세게 달리게 했을까? 그 직전에 이전에는 심근경색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심근경색도 약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수부공에 따르면 네. 심근경색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일단 정확한 검사는 일주일 후 조직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사망 원인이 가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죠. 예. 네. 김지혁 씨 한 지인의 어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한 달 정도 어떤 그 진정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했다, 예.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약병에 김지혁 씨 이름이 써 있고 복용 방법까지 예.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 30일치에 처방받은 약인데 예. 약속 병 안에는 15알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 정도 복용한 것으로 그렇죠.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심각한 점은 이 기사에 따르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 네. 복용자에 따라서 간혹 뭐 어떤 심한기 쪽에 어떤 순환기 쪽에 쇼크가 올 수 있다. 또 피로감이라든가 예. 어떠한 그 졸음 같은 것이 올 수 있다. 네. 사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운행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옆을 그렇죠. 충돌하고 바로 저렇게 쏜살같이 나간단 근데 말이에요. 굉장히 빨리 나가죠. 예.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등이 켜지 않기 때문에 예,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어요. 악셀을 밟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악셀을 밟게 했느냐? 그렇죠. 정상적인 얘기는 아니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졸음 운전 가능성이 있는데 졸음 운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1차 충격에서 이미 깨어났겠죠. 그렇겠죠. 근데 목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추격이 있었다, 2차 추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예. 얘기는 두 번째 추돌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는 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아하.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어떤 약물 부작용에 따른 어떠한 후유증 때문에, 어떤 쇼크 때문에 몸을 가늠하지 못하고 어떤 급발진처럼 보이는 운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럴 추정되는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그렇죠. 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까 조금 전에 소속사 얘기도 했지만, 관계자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2시간 뒤에 그 매니저를 만날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니까 아무래도 피부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갔었겠죠. 근데 혹시 저 처방받은 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먹는 여러 가지 약들, 소화제부터 두통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긴 하기 때문에 이 약 때문에 정말 갑작스러운 뭔가 변고가 생겼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하필이면 피부과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찰에서는 이런 가능성도 염두하고 이 강남에 있는 A 의원을 통해서 이 약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어떻게 처방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사망 직전의 상황을 보면 2시 반쯤에 이 피부과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확인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매니저분들이 이제 로드 매니저라고 해서 차량을 운행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날도 사실 매니저가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혁 씨가 아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테니 그 자리 병원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해서 직접 운전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피부과 약이라는 것이 뭐 향정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피부과나 의원에서 뭐 두드러기 날 때라든가 진정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부작용으로 일부 극심한 경련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운동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좀 약간의 특수한 체질 이런 것들이 김주혁 씨한테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이렇게 운동장애나 여러 가지 그 쇼크가 와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사실 가장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건 김주혁 씨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어찌된 면인지 없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손됐는지 차량이 많이 훼손됐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기계적 결함이라고 하잖아요. 급발진 사고. 예. 혹시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자동차가 저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 것도 조사할 수가 있는데, EDR 장치라고 해서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을 기록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하필 또 저 차량은 EDR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만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그 기계적인 어떤 장치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저렇게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연예인이 직접 방송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뭐 낮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주혁 씨가 원래 평소에 저런 이렇게 본인이 혼자 스스로 어디 다니고 그다음에 운전도 직접 하고 이런 스타일입니까? 원래 운전을 좋아하시고 잘 하십니다. 예. 즐겨 하세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제 사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빵집에도, 빵을 사러 갈 때도 차를 몰고 가서 빵을 사기도 하고, 예. 뭐 소소한 일들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굳이 매니저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매니저는 이제 활동을 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분이지, 네.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행동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속사 상무도 얘기한 거 보면 술은 안 하고요. 네. 담배도 지금 끊으려고 노력했다.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왜 예능 프로에 나왔을 때 네. 건강 검진을 해봤더니 좀 안 좋은 점수 낙제점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건강하신 건 확실하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술은 못 드세요. 아예 체질적으로. 예, 잘 네. 못 드시는 분은 예. 분이고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이 또 몸매 관리 때문에 또 자제를 많이 하세요. 식사 조절도 많이 하시고. 식사량을 조절하고. 그래서 이제 다만 흠이 담배를 피우시는 건데 사실은 그때 나왔던 것이 담배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자각을 하고 네. 최근 들어 조금씩 줄여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상 그 담배를 줄여왔기 때문에 뭐 담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지만 그렇군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주혁 씨는 과거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외향적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돌아다니라는 노력이죠. 진짜 안 돌아다녀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고. 네. 많이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불의의 사고로 그 꿈은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그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그 드레스인데 이제 시사 제품이에요. 이제 다들 아시는 그런 제품인데 뭐 네. 대표적인 뭐 예를 들자면 미란다 커 아시죠? 네. 이제 그분께서도 많이 착용을 했던 드레스죠.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직접 사신 건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아, 예. 하지만 빌린 돈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협찬은 아니죠? 네, 협찬은 아니고 지금 빌리신 건데 예. 어쨌든 네. 고가의 드레스를 입으셔서 굉장히 또 어떤 유지한 비는 것 같고요. 예. 부케도 또 화려가 되고 있죠. 예. 은방울꽃 부케가 사실은 뭐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게 또 엄청난 고가입니다. 내가 이제 꽃말이 되게 예뻐요. 자막에 나오죠. 순결, 뭐 다시 찾은 배우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낮에 결혼했는데도 뭐 그 지역이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네요. 엄청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예전에 장고 커플, 장동건, 고소영 커플 이후로 가장 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장소거든요. S호텔 영빈관인데 물론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죠. 저희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스타들 오시는 것만 박수치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있는 똑같이 예. 같은 입장에서 예. 굉장히 그 무슨 영화제 시상식처럼 예. 입장을 하신 모습도 굉장히 의리의리했고요. 면면들도 엄청났거든요. 이제 물론 얼마 되진 않았어요. 과거에 비교하면 250명 가량,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오셨는데 네.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다 대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여기는 실컷했죠. 눈여기만. 네. 근데 보면 우리 취재진들은 들어가서 사진도 못 찍고 그랬는데 중국의 매체들은 그 신라 S호텔을 쭉 다 좋은 방들, 뷰가 좋은 방들을 다 예약을 해서 거기서 전부 다 중계를 했더라고요. 역시 대륙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통이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팬들이 먼저 다 선점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그 팬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중국 취재진이 이제 가장 전망 좋은 객실을 몇 개 예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빈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2층의 객실을 예약을 하고 거기서 도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둑 촬영. 생중계를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거의 리얼하게 다 나갔어요. 뭐 두 분이 뭐 하려고 세계적인 스타가 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친밀하고 축하해주고 싶고 진심으로 이 부부의 어떤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의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장철 씨가 나타났을 때 수많은 팬들이 정말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많이 인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SNS에도 이 두 커플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송혜교 씨가 입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가 입다 보니까 그 웨딩 드레스, 그다음에 또 받았던 던졌던 부케 네.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한 고가의 명품입니다. 이제 명품이에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부케를 던지고 키스를 아, 하고 아. 여러 가지 그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들이 네. 소속들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인보다 현지 분들이 더 자세하게 소식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 내부 결혼식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식이 끝나고 후에 피로연하는 모습까지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뭐 참석자들이 공개한 것도 있는데 보면 송혜교 씨랑 송중기 씨가 즐겁게 춤을 추고 있고요. 가운데 보니까 중국 배우 장쯔이 씨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인연인가요? 장쯔이 씨하고 송혜교 씨가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신랑인 송중기 씨하고도 광고를 찍으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네. 중국에서 한국까지 결혼식에 참석